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시사토크는 기존 시사 프로그램들의 무거움은 한 스푼 덜어내고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몸집은 가벼워졌지만 현상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시사토크가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제작진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사토크의 고정 패널로서 큰 역할을 해줄 최영호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 변호사께서는 몸은 중년 아저씨지만 마음만은 20대 청년이다.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시다고요? 마음은 항상 사회생활 가 시작한 20대지만 벌써 이제 두 아들 아빠가 된 최영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안이셔서 전혀 몰랐습니다. 예. 네, 최영호 변호사는 시사토크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한 일상 속 법률적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요. 또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다 냉철히 바라보는 데 도움을 주실 텐데요. 최 변호사님,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삶에 시달리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이제 시사 이슈를 좀 가깝게 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회가 닿지 않으면 사실 남의 일이니까 모른 척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도 이번 기회에 시사를 공부하고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부하는 계기도 삼았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이제 즐기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들을 다뤄볼 텐데요. 첫 방송인 만큼 먼저 시사토크의 구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저와 최 변호사가 최근의 이슈를 영상으로 살펴본 뒤에 논평을 이어가고요.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우리 지역의 이슈들에 대해서 패널들을 초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럼 먼저 최근 우리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군장 산단 인입철도의 시작점인 군산 대야역 인근 마을입니다. 철길과의 거리는 30m가량. 주민들은 기차가 다닐 때마다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방음벽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창문 열어봤더니 막 기차가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아무튼 끝도 한도 없이 새만금으로 가는 여사였나 봐요. 군산 옥산면의 한 마을. 군장 산단 인입철도 공사 과정에서 마을 뒷산이 깎여 나가 경사가 심한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나무를 모두 잘라내 민둔산이 되다 보니 비만 오면 침수 피해를 겪는다고 주장합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물이 가만가맣게 서서히 내려와서 아무 지장 없는데 여자 참 발매해버리니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사람이 다니도 못했어요. 8년 공사 끝에 개통된 30km의 군장 산단 인입철도. 공사 때부터 개통 이후까지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4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군산시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을 돕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공단 찾아가고 또 국회까지 찾아가고 교통행정국까지 다 찾아가서 중앙까지 찾아가서 이 부분을 갖다 알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군산시 의회가 철도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면서 만족할 만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군산항역과 신대하역을 잇는 군장 산단 인입철도 관련 뉴스 내용인데요. 이 인입철도라고 하면 산단이나 항만에서 주요 물품을 간선철도로 수송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철도를 말하는데 특히 이 군장 산단 인입철도는 8년 만에 어렵게 개통한 철도란 말이죠. 그런데 개통 이후 철길 주변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10년 동안 공사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피해가 있고 또 철도가 다니면 소음이나 아까 같이 침수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 분통 터지는 일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복잡하진 않아요. 이제 도로가 놓인다거나 철도가 놓인다거나 아니면 그 공항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환경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이제 흔히 있는 네. 일인데
근데 이제 이때 법리적으로 보면은 수인 한도라고 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공공적인 일이니까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수인 한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 경우 굉장히 어렵죠. 이제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첫 번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엔 이게 손해액이 또 얼마인지를 또 입증을 해야 되고 이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마을 주민들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원고 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하고 청구하는 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사실은 행정이 한 일은 행정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2016년도에 아마 인입철도 그 공사 당시에 이제 뭐 환경 피해를 막 주장을 하니까 권익위에서 2016년도에 이제 뭐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좀 공사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환경 피해를 얘기할 때 행정에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가면 좀 주민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행정 쪽에서 행정적 처분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사실 이번 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이 군장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화물 취급 및 운송이 용이해졌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 발생 이후를 고민하는 것보다 개통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상 좀 더 해결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도에도 나왔듯이 이제 군산시 의회에서 나선 만큼 잘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봅니다. 며칠 전에 송하진 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 지역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 많이 밝혔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과 울산, 경남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가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맞서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 2013년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격적인 광역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넘어 생활권이 같은 익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선거구가 같은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의 통합, 그리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과 김제, 부안의 행정구역 통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인구를 좀 더 보태가고 생활권역을 좀 더 넓혀감으로써 실질적인 행정통합형으로 움직여져야 통합의 성과를 거둬낼 수 있다. 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 중심의 통합을 위해 새만금에 전라북도 제2청사를 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논란이 큰 만큼 제3의 기관을 통해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선 출마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일부 입지자들을 겨냥해선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전 도민 모두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도지사를 하네, 시장을 하네 이렇게 나서는 것은 매우 염치 없는 일이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이미 2개의 배수관문을 통해 적절하게 해수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해수유통 확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구역 통합 논란, 새해를 맞아서 지역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선택해본 주제인데요. 지역도 다양하고 입장차도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섣불리 얘기하지 못할 만큼 좀 뚜렷합니다. 먼저 보신 것처럼 전주 완주 통합은 사실 지난 2013년에도 무산이 됐고 과거에 쭉 살펴보면 한 3번 정도 무산이 계속된 바 있는데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거론되는 문제죠. 또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역시 군산, 김제, 부안 이 세 시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올해 특히 다른 때보다 이런 전북 전체의 통합 논의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북의 2개의 한에 관련된 거죠. 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외와 차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발전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광역시가 없다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전주 완주 통합도 한 30년 된 사안이에요. 뭐 영호남 차별이다 해가지고 뭐 호남이 차별받는다. 그리고 뭐 호남 내에서도 전남 광주에 비해서 차별받는다. 그 원인은 이제 86년 광주, 89년 이제 대전, 그 다음에 95년, 97년 울산이 광역시가 됐는데 우리는 30년째 광역시가 못 되니까 뭐 큰 도시가 없고 그래서 좀 차별받는다 해가지고 뭐 30년 된 어떠한 우리의 해묵은 한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도 또 똑같이 한이에요. 새만금이 되면 전북 발전의 중추가 돼서 중심이 돼서 이제 발전할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사실 새만금 뭐 물막이 이후에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뭐 3, 4, 5 방조제가 누구 관할이냐, 네. 뭐 1, 2, 5 방조제가 누구 관할이냐, 내부 개발은 되지 않는데 방조제 관할로 다투는 모습만 사실은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30년 국책 사업인 새만금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고 이제 뭐 두 개의 한은 사실은 뭐 올해만 유독 불거지는 건 아니고 30년간 뭐 꾸준히 지속돼 왔던 문제죠. 네, 말씀하셨듯이 전북의 오랜 수건 사업이어 왔지만 그래서 전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또 겪어봤을 일이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사안이죠. 이 행정구역 통합 문제로 본격적인 시사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